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블로그를 조금 봤더랬어요. 보니까 블로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던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무용고 사망, 상례하신 게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성년식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도대체 의식이 갖는 의미가 좀 어떤 걸까요? 성년예를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관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례, 여자는 네. 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들은 관을 쓴다고 그래서 관례,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고 해서 계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는 모두가 다 성년이에요. 네. 성년예를 이렇게 관을 씌워주고 비녀를 꽂아줌으로써 외부의 그 외모의 변화를 딱 줌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이제 성년인 거죠.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지금은 뭐 성년이나 미성년이나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외모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보기 전까지는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관례라는 의식을 딱 해줌으로써 관을 쓰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성년이다. 예. 그러면은 성년이다. 그러면은 성년자로서의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해라 하는 게 그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성년이 되면 이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의식이 갖는 의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물이라도 한 잔 떠놓고 맞절이라도 하는 의식, 화려한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하는 게 전 나름대로 그 삶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 성년예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자를 위한 이제 헌달회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늘상 마시는 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장례식 못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이라는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살던 사람도 알고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식 표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늘상 마시는 차 한 잔이라도 기회를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자 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한다는 거,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방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성인식, 성년식 이것을 식으로 경험해보는 사람은 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5월 달에 그 날이 있는 거죠. 성인의 날, 있는데 대개는 그냥 뭐 허지부지하게 지나가고 또 뭐 졸업했으니까 사실은 뭐 또 일터에서 그 나이를 그냥 20살을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큰 의미, 뭔가 내가 책임성이 강조가 되고 그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좀 상실이 된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오늘날이 있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인이 되는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TV를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부족 생활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성인식을 하는데 그 사전 조건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성인이 된 그 청년이죠. 청년이 숲속에 가서 그 말벌 집을 건드려요. 나무 위에 있는 말벌 집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말벌들이 이제 청년한테 공격을 하죠. 몇백 마리 말들한테 쏘이는 것 같아요, 온몸에.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양이면 아마 사망을 할 정도 양인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이제 말하자면 전사가 되는 그런 그 의식을 해요. 참 저는 그러고 많이 느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도 올레길을 다 걷는다거나 아니면 지리산 둘레길을 다 걷는 사람한테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뭔가 그냥 나이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인내를 하고 뭔가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하자면 통과해 할 때만이 성인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프리카 부족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 좀 생각해 보면 꼭 그날이 아니어도 그런 걸 통과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관을 씌워주고 비녀를 꽂아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성년회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단순히 뭐 비녀를 꽂고 뭐 관을 씌워보는 이런 체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년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뭐 예의범절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전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인식이 이 성년회라고 하는 인식이 이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제 최준영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에서도 하는 의식이고 어디든지 아마 어떤 형식으로라도 다 아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년 의식이 있었다는 거를 나름대로 어쨌든 좀 뜻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이걸 좀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성년회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성년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년식하고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성년의 날 즈음에서 이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성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하면은 키스, 향수, 장미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고 성년이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뭐 담배를 마음대로 피거나 술을 마음대로 먹거나 뭐 남녀 관계를 함부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조금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통성년회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이지만 한복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입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성년회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돌 때 보면은 이제 뭐 주로 돌사진 찍을 때는 우리 한복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땐 잘 모를 때고 이 성년회 때 우리 한복을 좀 제대로 한번 입혀보자. 이제 우리 고궁 근처에 오면 패션 한복이라는 거 얼마든지 있어서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패션 한복이고 제대로 된 우리 전통 한복을 의식을 갖춰서 제대로 그야말로 속바지까지 갖춰서 입는 거를 우리가 언제 한번 입어보겠나.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입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결혼식 할 때 그래도 한복 입었잖아요. 요새는 결혼식 할 때도 한복 안 입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년자들이 우리 옷을 한 번도 못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성년회 때만큼은 정말 속바지까지 신발까지 다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복장을 이때가 기획이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지는 이유가 이런 통과 의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도 뭐 그게 뭐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상시 생일처럼 20살 생일에도 그냥 뭐 케이크나 뭐 선물 이러고 성년자가 되는 학생들도
이 성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책임을 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회의 사회인으로서의 편입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에 있는 기성인들이 축하해주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보면은 이 성년예 즈음해 갖고서는 학교에서 서클 나름대로 이런 성년예를 하다가 거의 제가 안 빼놓은 것 같은데 거의 사망 사고가 납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술 때문이죠. 지네들끼리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술 먹고 아마 거의 빠지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사고가 매년 있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하는 성년예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사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그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많은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도 느끼고 앞으로 나는 사회에서 성년자로서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기념일처럼 해서 뭐 서클이라든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라든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하 파티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피로연처럼 나중에 축하연을 하는 건 하지만은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의식은 저는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음에 주위에 20살을 맞은 청년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 한복 다 빌려서 입잖아요. 뭐 웨딩드레스도 다 빌려서 입고 그러는데 빌려서 입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일단 한번 입어보고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된 한복 한번 입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언제라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년예는 끝나고 나면 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담요로 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랬어. 어디 부모가 자녀한테 큰절을 하느냐 하는데 이때 큰절은 자녀에 대한 게 아니고 똑같은 사회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우로서 이제 맞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나 자녀나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똑같다.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차마다 신경을 써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생각입니다. 아니 좀 예지원에서 앞장서서 이 문화를 좀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 뭐 시하고 손잡고 해도 괜찮고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계속 이제 예지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예지원에서 관혼상제를 했을 때 상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잠깐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이. 그래서 제 친구가 여자인데 여자 그 염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했어요. 굉장히 내가 봐도 너무 잘하더라고. 나는 겁이 나서 근처를 못 가겠는데 친구가 너무 야무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왜 관을 들고 이렇게 연구차에 실어야 되는데 관을 들 사람이 요즘에 다 바쁘니까 뿔뿔이 가지 않습니까? 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염도 여자가 하는데 저 관을 우리가 들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거는 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서 다른 거는 사실은 조금씩 다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님하고 손잡고 가고 이런 경우도 아직 있지만 동반 입장도 많이 하고 또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성은 순홍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혼례는 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 장례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아니 어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또 뭐 바깥 뒷전으로 또
그냥 앉아 계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저는 또 마음이 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인식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희는 교육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없이 아까 이제 관 얘기하셨는데 뭐 관이야 누가 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 뚜렷한 자기 주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럼 어디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핵가족 사회다 보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런 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그 상례에 있어서 그 양성평등 이제 언제부턴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딸만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아들 없는 집, 그러세요. 딸만 있는 집들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집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옛날 같으면 다 양자들여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양자도 드리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네, 딸만 있다고 양자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찬성하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종갓집인데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의 아들을 이제 양자를 드리겠다 하니까 두 집이 다 파탄이 난 거예요. 예. 이 둘째 며느리는 왜 내 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집에서는 왜 내가 양자를 받아야 되냐. 갖고 결국은 두 집이 다 파탄이 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왜 안 바뀌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예, 여자가 상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관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관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예. 그리고 상주를 해야 된다? 상주는 나름대로 주인은 뭐 거저 주인이겠어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 중에서 그러면 상주를 하라? 그럼 지금 따님만 있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제 상주를 해야 되면 상주가 해야 될 역할 모르잖아요. 상주 역할을 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을 아는 거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의뢰에 주관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을 공부할 수 있는 뭐 학과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교양 과정에서도 이런 걸 배우는 부분은 없고 사회에서도 배울 데가 없고 우리 상가연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강의를 좀 해서 누구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니까 뭐 장례식 가면은 이제 향을 갖다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음복이라 제를 갖다가 한 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절을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대개는 남자들하고 섞여서 가면은 남자가 대표로 하고 여자는 또 뒤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가면은 남자들은 나이 많은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여성은 나이가 많아도 남자를 그냥 자동으로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서 약간 왜 이렇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떨 때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의뢰 저런 거는 남자들이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남자가 있어갖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우리 딸만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조차도 주춤거리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례식이라든가 뭐 좀 그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TV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노회찬 의원 장례식 때도 보면은 부인이 상주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꼭 상주를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장례식 때도 보니까
딸만 셋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의례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무슨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런 장례식이라든가 상례에서 보면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여성정책원인가 어디에서 논문 나온 것도 보니까 이제 상주를 뭐 여자가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미 그거는 다 해도 되는 건데 여성들이 스스로 안 한 거죠. 제 가로니까 해도 안 되냐 이렇게 나오네요. 여성들이 다 해도 되는데 스스로 안 한 거죠. 여성들은 주로 이제 법이나 뭐 설거지에서 이런 투쟁은 양성평등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은 뭐 빈발하기는 없기는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거잖아. 아니요, 많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그냥 남자한테 넘긴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들이 이런 가정 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없죠. 내가 상주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상주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으면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남성들이 뭐 참여하고 싶으면은 남성들, 뭐 누구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장님,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역에 여성들이 있는 곳에 한번 와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지원 하면 굉장히 그 좀 보수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해? 이런 부분들이 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를 해서 그쪽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 옛날 같으면은 가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등이라도 듣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여성들이 다 해버리면 남성들이 원망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남자들 청소시켜야죠, 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막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는데.